예, 영상을 촬영하다가 이제 저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는데 촬영을 하다가 재난 문자가 뜨잖아요. 그러면 영상이 딱 멈춰버려. 뭐 이렇게 촬영 도구를 좋은 걸 써가지고 이렇게 편집하고 이러면 되는데 잘렸어요. 한참 하다 보니까 멈춰져 있어. 코로나하고 이 팬데믹 현상, 비대면 강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할 줄이야 꿈에나 생각했어요. 별걸 다 합니다. 코로나 덕, 그죠?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덕입니다. 어쨌거나 아까 하다가 저 중간에 끊긴 데부터 이게 어디 문이냐면은 함께 생각해볼 문제 그 얘기인데 김정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쓴 글 쓸 때 지적받은 것 중 하나가 한 가지만 말해라. 근데 원고지 80에서 100매는 단편소설 분량인데 한 가지 내용으로 쓰기엔 분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80에서 100매에다가 별거 다 쓸 수 있죠. 한 사람의 일생을 다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네, 주제와 관련된 것만 쓴다면, 그죠? 이런저런 내용을 쓰면 아무래도 등장인물이 이해가 되거든요. 소설이라서 허용이 될 것 같기도 해서 궁금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앞에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이 작품에서 등장인물 철민이하고 오노인 두 사람에 관계된 것만 계속 쓰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철민이하고 혜연이하고 연애한 거 그건 통째로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그 노인의 방이 나타나는 게 뭐냐? 그 노인의 방, 요 제목이 의미하는 거를 요 제목이 의미하는 것 이외에는 다 빼는 게 나아요. 그럼 여기서 그 노인의 방에서 이 제목이 의미하는 거냐면 누구가 나와야 돼? 철민의 아버지 나오죠? 아버지. 그 다음에 오노인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원했던 산소죠, 산소. 매장을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납골당에 나왔던 보셨잖아요. 산소가 방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방은 산소예요. 그 다음에 오노인의 방, 오노인의 방. 술 먹고 가서 하룻밤 자고. 그러니까 철민이하고 오노인의 얘기, 그 다음에 아버지가 산소를 묻히길 바란 거, 그 다음에 오노인의 방에서 그냥 필름 끊겨가지고 가서 하룻밤 자고. 요 이야기 가지고 그 노인의 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제목이 그 노인의 방이니까 이 그 노인의 방이 결국에는 오노인하고 만났던 요 방이냐 아니면 아버지를 그 노인이라고 이제 칭하는 거죠. 아버지가 원했던 잠들어 있고 싶어하던 산소냐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로 요거만 나타내면 돼요. 여기에 철민이하고 혜연이하고 연애담을 여기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밀양이라는 작품 2007년 아니에요? 2007년에 밀양이라는 이 영화를 봤다는 것으로 봐서 지금 2021년인데 이 글을 쓰신 분은 2007년 그 무렵에 그 이후에 이거 작품 쓰신 거야. 초고를. 그렇다면은 굉장히 오래 묵혀뒀죠. 십몇 년 묵혀뒀다가 이번에 정리해가지고 과제로 내셨는데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고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드러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 표현된 내용만으로 봐서는 그 노인의 방은 그럴듯한 제목이지만 그 노인의 방에 필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이외에는 다 빼는 게 나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기 그 허구 얘기할 적에 그 영상이 있어요. 허구. 그 영상은 사실 저 전문 작가만 강의한 그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 지금 저 게시판에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렇죠. 김동인의 감자에서 김동인의 감자 이 얘기를 했어요. 김동인의 감자라는 작품에서 여기 복녀가 나왔죠. 복녀.
그래서 김동인의 감자의 주제가 뭐냐면은 복녀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이 복녀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필요 없는 거 다 빼라 그랬잖아요. 복녀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이외에는 다 빼라 그래요.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김동인의 감자를 읽어보면은 복녀가 새빵살이 할 적에 행랑살이 할 적에 그 행랑살이 할 때의 그 방의 모습, 집의 모습, 마당의 모습 안 나와요. 송충이 잡이 가잖아요. 송충이 잡이 하던 그 산의 모습 안 나와요. 송충이 잡이 하러 가서 감독한테 당하죠. 감독한테 정조를 빼앗길 때의 그때의 그 상황 안 나와요. 한 문장으로 그냥 끝나요. 복녀가 누구 왕서광래 밭에 훔치러 들어갔다가 서리하러 들어갔다가 들켜가지고 몸을 뺏기고 돈 3원 받아가지고 나왔죠. 그 몇 문장이에요? 3문장이에요. 나머지 뭐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 말하라고 그랬지. 뭘 얘기냐면은 그 노인의 방이라는 이 제목, 그리고 그 노인의 방이라는 제목으로 드러내고 싶은 주제의식과 관련된 것만 쓰지 그 이외 건 다 빼라 이거예요. 그럼 혜연이는 여기 들어갈 자리가 없죠. 혜연이하고 연애담은 뭐예요? 철민이의 과거를 얘기할 적에 한두 줄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실현당했고 뭐 이렇게 저 어떤 여자를 사귀었는데 학력 때문에 가난하다고 차이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차이고 뭐 그렇게 몇 줄이면 돼요. 그렇게 뭐 장미꽃 가져가고 뭐 시켜놓고 먹고 그런 얘기 필요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혜연이하고 뭐 지은이하고 뭐 어디 그런 이야기들을 다 빼라는 게 아니라 압축해버리세요. 그냥 한두 문장이면 돼요. 그래서 김동인의 감자에서 복녀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 그것하고 관련된 것 이외에는 다 뺐듯이 자세하게 서술 안 했듯이 이 작품에서도 철민이, 오노인, 아버지, 산소에 대한 어떤 희망, 오노인의 방, 그리고 철민이가 아버지의 저 유언 안 들어준 거 그 이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철민이가 후회하는 거, 그 다음에 오노인이 뭐라고 이렇게 다독이는 거 그것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오노인의 방에서 내 생각에는 오노인의 방에서 하룻밤을 더 자거나 아니면 거기서 아침을 맞거나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과거 얘기하면서. 그래서 오노인 만나가지고 뭐 어디 가고 뭐 오노인 다시 찾아오고 대접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하룻밤에 일어나는 얘기면 돼요. 이 뒤에 가면 그런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김정희님이 말하실 때 한 가지만 말해라. 맞습니다. 한 가지만 말해. 단편 소설에서는 단일한 주제 그리고 그 단일한 주제와 관련된 내용만 쓰지 나머지는 다 빼라 이거죠. 필요 없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희님 지적 잘하셨어요. 그다음 수강생들 감상을 봅시다. 이정희님 소설입니다. 아버지에게 죄책감이 있는 철민이가 아버지와 비슷한 노인에게 위로받는 이야기. 그 다음에 문장 질문한 게 저 게시판에도 나와 있는데 돈으로 하면 당장 중국집을 그만두고 그 편이 좋겠지만 노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없었지만 나무 밑에서 굽슬거리며 살기도 싫었다. 좋겠지만 없었지만 이라고 하는 이걸 뭐냐면 저 부사격 조사인데 이걸 양보라고 해요. 부사격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인데 부사격 어미죠. 어미인데 이게 좋겠지만 없었지만 이게 두 번이 연거푸 나와가지고는 문장이 어색해졌어요. 앞에 거를 줄이면은 그만두고 그 편이 좋겠고 그 다음에 뒤에 걸 없었지만 이럽니다. 그래도 다시 고친다면은 앞에는 그냥 좋겠지만 뒤에는 능력도 없는 데다가 나무 밑에서 굽실거리며 살기도 싫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다른 의미를 써줘야 돼요.
다른 의미를. 이게 요 지만이라고 하는 게 저 지금 저 게시판에 보면 저 올려놨는데 요거 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는 그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형태소라는 게 있어요. 형태소 분석을 하면 이게 참 아주 쉬운데 좋겠지만을 분석해 보면 이 좋다예요. 좋다에다가 get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미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만 이렇게. 그 다음에 없었지만은 없다죠. 여기에 요거는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은 좋다, 없다 이 원형이에요. 좋다, 없다라고 하는 좋다라는 뭐예요? 동사입니다. 상태 동사입니다.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예요. 거기에 어간 조에다가 요거는 미래를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과거를 나타내는 거. 시제를 나타내는 겁니다. 요거 두 개를 뭐라 하냐면 선어말어미라고 그래요. 선어말어미. 요거는 뭐냐면은 연결어미예요. 연결어미 중에서 뭐? 부사예요. 부사격이고 무슨 뜻이다? 네, 양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걸 나타냅니다. 요런 어미예요. 어미. 요거는 연결어미인데 어말어미고 요거는 선어말. 이 선자가 앞선자예요. 앞선자. 그러니까 어말어미 앞에 오는 어미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형태소를 분석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지만이라고 하는 것이 양보를 나타내는 지만이라는 요 어미가 두 번 연거푸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는 어색해지게 돼요. 그래서 앞에 거를 그냥 좋겠고 없었지만 이러든가 아니면 좋겠지만 없는 데다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낫죠. 그러면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거예요. 어쨌거나 여기 지금 저 이정희님이 지적하셨듯이 지만이라는 어미가 두 번 나옵니다. 문장을 두 개로 나누거나 어미를 수정하면 매끄러운 문장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인칭 전제 시점으로 철민과 노인 등 복수의 사람을 서술하기에 알맞다 보다. 네, 지적 잘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저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는 철민인데 원망을 느끼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공감은 잘 되지 않는다. 과거 이야기가 좀 더 서술되었으면 한다. 그냥 저 20살 어린 중년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중년이겠죠. 아버지가 40대 20대의 어떤 아가씨하고 바람 나가서 나가버린 거. 그 이야기가 그리고서는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 그런 게 좀 더 나오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정희님 얘기는. 그 다음에 철민이 학력을 고하고 혜연과 그만 만나는 걸로 나오는데 혜연이란 인물이 학력에 연연할 것 같아 보이지 않고 그들의 인연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지? 나는 이거 혜연이가 학력 때문에 그런 걸로 딱 감이 잡히는데 현재 이야기에서 혜연이 어떤 의미를 주는 인물인지 알 수가 없다. 예, 맞아요. 빼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냥 연애도 해봤는데 여자에 관심이 없었다. 관심 없었는데 20대 후반에 좀 자리 잡고 나서 여자도 만나보고 소개도 받아보고 그렇게 해봤는데 학력이 모자란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아직 가난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걸로 이렇게 좀 성사가 안 됐다. 차였다는 거죠. 그런 아픔이 있어서 이제 여자 안 봐.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몇 문장으로 돼요. 혜연이하고 일도 몇 문장이면 돼요. 그 다음에 노인의 상황 역시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워버렸지. 오노인의 상황이 좀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오노인이 왜 처음 본 철민이한테 자기 건물 관리를 맡기려고 했는가. 철민이의 무엇을 보고. 그게 나왔어. 그래야 독자가 고개를 끄덕이죠. 제목은 살짝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근호인의 방에서 이 근호인은 누구고 방은 누군가
분명히 이 소설 속에서는 철민이하고 철민의 아버지, 철민의 아버지가 원하는 산소, 그 다음에 오노인을 만났던 그 오노인의 방, 그것을 두 개를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여기서 제목이 살짝 맞지 않다고 봤을까? 예,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삽입돼서 그래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혜연이하고의 연애담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그 남자의 식당이라든가 그 남자의 중국집이라든가 철민이 가게에서 주로 이야기가 진행되기에 그런 게 낫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목을 고치지 말고 제목은 그대로 놔두고 제목 괜찮아요. 우리 혜연이 얘기를 아예 그냥 한두 문장으로 끝내버리면 돼요. 연애담 얘기하면서 제목이 내용과 맞지 않다고 봤다. 그래서 초반부는 철민의 이야기와 술 취한 철민이 실수로 노인의 방에 들어간 거, 중반부에서는 철민의 사정을 듣고 노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후반부에서는 철민과 노인이 서로 가족을 대신해 용서해주고 위로받는다. 노인의 방에서 함께 새벽을 만든다. 이게 들어갔어. 술 취해서 들어갔어. 그래서 깨가지고서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노인도 자기 과거 얘기하고 철민도 과거 얘기하고. 근데 하룻밤에 그 얘기를 이렇게 술 취해서 들어온 남자 철민이가 또 술 취해서 들어온 원호인하고 만나가지고 거기서 과거 이야기를 하고 새벽을 맞는다. 그거 좀 억지죠. 깨고 나서 자세히 맨정신에 얘기해야 돼. 이거는 이정희님 생각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혜연과 지은 식당 아주머니는 삭제되어도 무방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저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해놓은 이정희님의 이 생각은 제목을 그대로 살릴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노인의 방과 관련이 없는 건 다 빼라 이런 얘기예요. 혜연과 지은 식당 아주머니는 삭제되어도 무방할 것 같고 철민과 아버지, 노인과 그 아들의 이야기가 좀 더 서술되는. 네, 그 얘기는 좀 더 서술돼야 돼요. 황선홍님, 철민이 아버지에 대해 느끼는 괴로움을 아버지와 비슷한 오노인과 만남을 통해 덜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렇죠?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황선홍님, 장철민인가요? 박철민인가요? 예, 실수하셨어요. 처음엔 장철민으로 나와요. 근데 뒤에는 박철민이에요. 이게 제 생각에는 장철민으로 쓰기 시작했다가 나중에 박철민으로 고친 게 왜 그러냐면은 장혜연이 때문에 그래. 혜연이가 성이 장씨잖아. 근데 장혜인, 장철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철민으로 한 것 같아요. 앞에 장철민이라고 해놓고 여기 황선홍님도 뭐 부모님 이혼 후에 장철민에서 박철민으로 성을 바꾼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예. 이때는 아직 그런 거 아니죠. 이때는 2007년에 저 32살이었으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다닐 때면 아직은 우리나라 가족법이 그렇게 호족법이 그렇게 되지 않은데요. 엄마 성을 따르는 거는 2000년대 들어서입니다. 그다음에 노인이 철민에게 하는 제안이 뜬금없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노인이 철민이의 무엇을 보고 철민이를 신뢰하게 되는가, 믿게 되었는가, 그 얘기가 나오면 좋죠. 그 다음에 괴로워하는 철민의 행동에 납득이 되지 않다. 저도 아까 언젠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철민이가 괴로워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왜 괴로워하는지 그게 고개가 갸웃거려요. 아버지 유언을 못 들어줘서 유언이 뭐였는데 뭐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화장해가지고 저 산소에 묻어달라고 그랬는데 그저 언덕배기에 묻어달라고 그랬는데 안 했잖아. 납골당에 그냥 모셔버렸잖아. 그거를 후회하고 지금이라도 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처럼 지금 나온단 말이야. 왜 괴로워해? 그리고 지금 소설 속에 서술된 서사만 보면은 이야기만 보면은 아버지가 바람나서 자식들 안 돌보지 않고 고생을 했는데 아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또 그 방 2칸짜리 얻어놨는데 거기 와가지고 방 하나는 엄마가 쓰고 하나는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 있고 석 달 동안 연명 치료했는데 뭐 또 아들 노릇 할 만큼 한 건데 뭘 그렇게 괴로워해? 라고 독자들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괴로워하는지가 안 나와. 그래서 이 괴로워하는 철민 행동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 황선홍님 말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독자들 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뭐 저도 참 아무튼 철민의 괴로움에 공감을 하지 못하겠다. 그 다음에 오노인의 방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방해야 하지 않을까. 그거 이거죠. 지워버렸네. 아까 얘기했잖아. 철민의 아버지가 묻히고 싶어했던 산소. 그 산소가 철민의 아버지에게는 방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중의적으로 쓸 수 있어요. 철민이 아버지가 원했던 방, 산소죠. 그 다음에 오노인을 만나게 된 오노인의 방. 그럼 오노인의 방도 뭔가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노인만의 어떤 아늑함, 혼자 사는 이 오노인이라는 남자의 인물의 그 사람 댄데이로 볼 수 있는 그 방의 묘사가 좀 있어야죠. 그래서 오노인이 살고 있는 그 방의 그 모습이 묘사가 되면서 아늑하다거나 편안하다거나 이런 게 나와야죠. 그럼 그 오노인이 살고 있는 지금 편안한 오노인에게는 편안한 그 방이 아버지에게는 편안한 방이 어떤가? 묘지죠, 묘지. 낙골당이 아니라 언덕배기 이거 산소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끔 그렇게 서술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황선호님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에피소드의 전개상 그 노인의 방이 오노인의 방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방이어야 하지 않을까. 아버지에게도 방은 뭐 산소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편안하게 죽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 방, 그건 오노인의 방일 수도 있고 아버지가 묻히게 될 그 산소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기타 발제자가 느낀 감상. 괴로워하는 철민의 괴로움을 잊을 수가 없다. 아버지가 철민에게만은 애틋했다는 거죠. 혹시 아버지가 학교는 보내질 않았지만 철민에게만 따로 뭐 애틋한 뭐가 있었든가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도무지 16세 무작정 서울에 오게 만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없다는 것이 놀랍다는 거죠. 그런 원망이 좀 많이 사그라들었겠죠. 전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결국 이 작품에서 근호인의 방에서 겹쳐지는 게 뭐냐면 오노인하고 철민의 아버지예요. 철민의 아버지는 중년 시절에 젊은 여자하고 바람나서 나갔죠. 오노인은 지금 현재 아들을 처음 안 들어주고 과수댁 여자하고 20살 어린 과수댁 여자하고 오노인이 지금 65세니까 이 과수댁 여자는 20살 어리니까 40대 중반 중년 여인이에요. 이렇게 바람이 났어요. 여기 근호인의 방에서 근호인은 과연 누군가? 그 다음에 방이라고 그러는데 이 방은 아버지의 산소인가 오노인의 방인가? 두 가지를 다 나타낼 수 있게끔 잘 짜야 돼요. 그 다음에 유기영님이 저거 감상을 안 내셨는데 유기영님 같으면 이거 지적하셨을 거예요. 지금 나온 게 102동이잖아요. 102동 3층하고 103동 3층이잖아요. 쌍둥이처럼 이렇게 지어놨으니까 102동도 이렇게 집장사 하는 사람이 지어놓으니까 방 안의 구조가 똑같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02동에 누구야? 철민이가 사는 방은 뭐예요? 큰 방은 어머니 드렸잖아요. 그리고 작은 방은 아버지 그렇게 모셨다가 아버지 거기서 연명 치러가서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그 102동에 그 3층에 그 방 2개짜리 중에 조그만 방이에요. 조그만 방에 들어간 거야. 그러면 102동의 3층에 있는 철민이가 지금 살고 있는 방하고 오노인이 살고 있는 이 방하고 집하고 집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납득이 안 가는 게 오노인은 뭐예요? 건물주 아니야. 건물주가 왜 그런 데 살아요? 유기영 같으면 이게 지적했을 텐데. 난 이게 이상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오노인은 왜 건물주에다가 그렇게 돈도 많으면서 왜 누구야 철민이가 사는 이런 방에 이런 집에 살고 있냐 이거야. 철민이 이 소설 속의 내용으로 봐서는 월세예요. 세를 얻어가지고 있다고. 싸니까. 그죠? 싸니까 지금 세를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이런 세 방에 살고 있는 철민이의 그 방하고 똑같은 방에 오노인이 살고 있냐 이거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
유기영님이 감상문 썼으면 이거 저 지적했을 텐데. 그래서 난 이해가 안 가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원호인 부자라는 거야. 건물주를 하는데. 그리고 400 받고 있다는데 내가 그 2배 줄게. 그럼 800을 주면서 건물을 관리할 거면 건물이 십몇 천 되는 건물이겠죠. 그 정도 되는 부자가 왜 이런 새빵에 살아? 그러니까 열고 들어가서는 자기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노인의 방하고 저기 저 누구야 저 설민이의 방하고 구조가 똑같나? 아무리 술이 취했더라도 문 열고 들어가서 작은 방으로 들어갔겠죠? 근데 작은 방은 오노인이 있는 방이야. 오노인이 자고 있어 침대. 근데 그 옆에서 이제 쓰러져 잔 거죠. 아무리 술에 취했게 일어서니 오노인의 방하고 자기 방하고 구분을 못했을까? 아마 술이 취했으니까 그렇다고 쳐. 근데 납득이 안 가는 거는 왜 오노인이 큰 방 놔두고 작은 방을 쓰고 있냐는 거지. 큰 방엔 누구가 있는데 과수대기 같이 살고 있나? 그건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저 장철민, 박철민 여기 지금 70쪽에부터 박철민 나옵니다. 그다음에 아무튼 이 장혜연이가 등장하면서 내용이 좀 이상해져 버렸어요. 무슨 연애담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은이는 없다. 지은이의 말 어떤 옷을 입은 게 좋냐 그러니까 옷 한번 사자 그러죠. 사러 가는 김에 나도 하나 사주고 지은이의 그 어떤 그 깍쟁이 같은 그런 마음이 잘 가죠. 이러니까 저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나가버렸죠. 그다음에 박 사장 오노인이라고 알지? 새파랗게 젊은 여자를 데리고 유럽 여행 갔다는 팔자가 늘어진 영감이야. 이렇게 팔자가 늘어진 영감이 왜 이런 새빵 같은데 철민이가 사는 새빵 같은 그런 방에서 살아.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것도 만약에 그렇다면은 납득이 가고 독자들은 납득이 가고 그렇게 결국이 있어야 되겠죠. 어쨌거나 여기 마지막에 철민은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의 그윽한 눈 속에 고향 강진의 과수원 언덕 위에 있는 아버지 산소가 보였다. 아 그렇죠. 난 이게 마지막 문장 이게 참 잘했다고 봐요. 결국 이 마지막 문장에서 그 노인의 방이 딱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노인의 방이 이 마지막 문장 하나로만 될 게 아니라 그 앞에 철민의 아버지 산소, 그 다음에 오노인의 방, 술 취해서 들어간 오노인의 방, 처음 오노인을 만난 방, 이게 하나로 다 합쳐지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야 돼요. 오노인의 방하고 아버지의 산소하고 이 두 개가 같이 겹쳐져야 돼. 마지막 문장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겹쳐져야죠. 다음 주에는 저거랍니다. 그 다음 작품 뭐죠? 쇼윈도만. 어떻게 해야 될지. 쇼윈도만은 김정희님이 하셨지. 유기영님이 좀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유기영님 부탁합니다. 유기영님이 쇼윈도만 영상을 하나로 하려고 했는데 끊기는 바람에 좀 길어졌네요. 그죠? 다음 주에 그 유기영님이 쇼윈도만 발제를 맡고 저기 감상 다 올리세요. 그래야 내가 공부할 게 많아요. 여러분도 공부할 게 많고 내가 더 많은 이야기, 풍성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느낌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하면서 제가 거기다 곁들여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가 있죠. 그죠? 다음 요거 끝나고 또 다음 영상 또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거 소설과 관련된 거.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하겠습니다.